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디딘365의 김용경입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서 저희가 LLM 관련돼서 고민하고 진행했던 내용들을 공유 드릴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전에 약간 미팅들이 좀 있어서 목이 좀 잠긴 것 같은데 최대한 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전달해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LLM 도입을 위한 최적의 LLM 옵스 구성 방법이 사례인데 제가 이전 세션들을 다 참석은 못했지만 좀 봤더니 여러 가지 좀 큰 규모의 엔터프라이즈급의 그런 솔루션들이나 이런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보다는 조금 약간 미시적이라고 해야 되지, 작고 실제 LLM을 구축할 때 부딪히는 일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쩌면 실제 지금 LLM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시려는 분들한테도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물론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용이 정답이 아닐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저런 것들이 문제들을 부딪히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드릴 내용의 목차는 저희 회사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성형 AI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도입 조망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LLM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어떤 방법들을 고려해야 될지,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LLM 옵스인 디딤 AMP라고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5년에 설립된 회사이고요. 지금까지는 쭉 클라우드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MSP 전문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AI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레드우드 K와 합병을 전격적으로 진행해서 흔히 얘기하는 ABC, AI 빅데이터, 그다음에 클라우드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갖춘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좌측에 보시는 거는 MSP로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주요 CSP인 클라우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클라우드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거나 클라우드에 대한 서비스를 관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PS API 같은 인증 컨설팅이나 SaaS에 대한 컨설팅 같은 클라우드의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컨설팅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빅데이터 부분에서는 AI 환경에 대한 구축이라든지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구축, 그 다음에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비즈니스와 관련된 CRM 관련된 서비스를 구축하는 그런 전반적인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부스를 방문하셔서 저희 회사의 어떤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받으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고객사들을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 쪽의 비즈니스는 국내에 있는 주요 은행, 그 다음에 증권, 카드사 같은 금융권에 있는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되게 안정적인 빅데이터 플랫폼들을 공급한다고 반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실제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상세 내용으로 고객이 갖고 있는 내부 데이터나 외부 데이터들을 실제 빅데이터 클러스터에 잘 축적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분석 및 어떤 플랫폼 쪽에 잘 전달하는 그런 식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미국에 있는 해외 기업인 헬스케어 기업들에게 모델링과 MLOps 화면 구성을 지원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데이터 마트 및 피처 스토어를 구축한 예시입니다. 그 다음은 CDP라고 하는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의 내용인데요. 저희는 사용자들의 어떤 행동 정보라든지 그런 모든 정보들을 수집한 다음에 그것들로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회사의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LLM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4가지 정도로 LLM을 도입할 때 검토하셔야 될 아주 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LLM을 지금 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도입을 검토 중이실 수 있을 텐데 어쩌면 챗봇을 그냥 만드는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좀 무거운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LLM이라는 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문제를 정의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기술들을 적용해야 될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는 어떻게 연계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보통 바로 시작을 하시기보다는 테스트나 POC를 좀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LLM 모델이 적당한지, 얘가 그 뱉어내는 답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우리한테 유용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실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단계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LLM 서비스가 오픈이 된 뒤에는 계속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LLM이라는 게 결국에는 뭔가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거를 저희가 자연어로 받아오는 구조인데 데이터라나 정보라는 것들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가 오픈된 뒤에도 바뀌는 데이터들, 그다음에 서비스를 한 결과들이 잘못된 것들에 대한 보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면서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약간 기술적인 내용들인데요. 이건 사실 저희가 작성한 문서긴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참고했는데, 기본적으로 LLMOps라고 하는 그 AI와 관련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정보, 그 기술, 그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론트 엔드, 백엔드 쪽의 기술들, 그다음에 실제 그 ML 모델을 최적화하거나 학습시키는 ML 엔지니어링들의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을 다 합쳐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데브옵스 쪽의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모든 기업들이 관련된 기술도 다 보유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속한 조직이나 회사가 어떤 기술들은 갖고 있고 또 어떤 기술들은 부족한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메꿔가면서 LLM을 도입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좀 시장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제 LLM을 지금 도입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LLM이 정말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작년에 IDG에서 실행한 그 어떤 설문 같은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도입한 기업들의 대부분은 도입 효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와, 이런 게 되나 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쩌면 눈높이가 좀 낮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마 눈높이가 좀 더 올라가셨기 때문에 또 보수적인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입 현황과 관련된 조사 결과는 보시면 한 절반 이상은 도입을 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1년 안에 도입하겠다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최소한 기술이나 POC 검토를 하고 계시는 기업들은 대부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기업이 그 LLM에 대한 도입 자체를 검토하실 필요는 없고 언제 빨리 도입을 할 거냐, 어떻게 도입할 거냐를 검토하시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아마 많이 보셨을 듯한데요. 그 LLM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한계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편향이나 환각이라는 부분들이 초기에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 사실 생각보다는 많이 해결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대신 LLM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주입하고 그거를 통해서 서비스를 줄지에 대해서를 검토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이런 LLM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고 도입을 시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랫단에 실제 어떤 프로세스로 LLM 구축하고 각 단계별 고려할 사항들이 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아주 간단하게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처음엔 LLM을 갖고 어떤 유스케이스를 가져가실지를 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시스턴트를 만들지, 간단한 그 QA를 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LLM 모델에 대한 선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경험치로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선정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 흔히 얘기하는 날코딩, API를 이용할 게 아니라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들이 훨씬 생산적이라는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좀 얻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실제 구축을 위해서 데브옵스 쪽,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데브옵스 쪽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제 이제
그 LLM 쪽에 가까운 RAG와 어플리케이션 구축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 뒤에는 이 서비스가 오픈된 뒤에 운영 및 개선에 대한 단계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LLM 모델 선정은 현실적으로는 챗GPT를 선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사용하는 분포를 봐도 오픈AI를 직접 사용하거나 애저에서 사용하는 오픈AI를 쓰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쩜 현실적으로는 오픈AI를 써야 되는데, 그 중간에 제가 적어놓은 고려할 사항들을 보시면 성능이나 비용, 그다음에 개발 지원, 그다음에 보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는 필요하십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한국에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정부의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공급하신다든지 어떤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사실 SLLM이라고 하나 프라이빗 LLM 쪽은 빠져 있는데 이 부분도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갑자기 왜 하이퍼클로버 X가 나왔는지 의아하실 분이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보안을 고려해서 LLM 모델을 적용해야 된다면 하이퍼클로버 X가 현실적으로는 유일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고민은 하이퍼클로버 X가 그럼 챗GPT 수준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지 의아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일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최근에 나온 그 결과를 보면 한국어 관련된 성능과 관련해서는 챗GPT 3.5 터보 수준까지는 올라온 것 같다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어떤 LLM을 적용할지 검토하시는 단계 때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비교하시거나 테스트 해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언어 모델별로 한국어를 처리하는 토큰 구성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텍스트를 넣어봐서 테스트한 결과인데요. GPT와 하이퍼클로버 X가 영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한국어는 약간 2배 정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LLM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그러면 토큰에 대한, 그러니까 맥스 토큰에 대한 한계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글을 좀 더 많이 전달하고 답을 받는다면 그런 부분에서 하이퍼클로버스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GPT는 지금 4K라는 그런 한계가 없고 더 큰 모델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용과 한글을 어떻게 잘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LLM 모델을 선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프레임워크 관련된 선정 이슈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API를 사용했을 때는 모델별로 다 호출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A라는 모델로 개발하다가 B로 바꾸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레임워크가 도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랭체인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최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또 이슈는 하이퍼클로버 X는 지금 랭체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혹시 네이버 쪽에서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쭤본 바로는 공식적으로는 지원 계획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이후에 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랭체인은 아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LLM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일한 모델로 여러 LLM과 여러 벡터 스토어, 여러 프롬프트 템플릿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가장 파워풀한 프레임워크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랭체인의 또 큰 장점은 약간 얼라이언스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요소들에 굉장히 많은 벤더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벡터 스토어 같은 것들을 써볼 수도 있고 인베딩 알고리즘을 써볼 수도 있는 거라서 일단은 랭체인을 기반으로 개발하시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대신 얘가 0.1.12인가 정도의 아직은 베타 버전입니다. 그래서 되게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개발하다 보면 계속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쩌면 이런 접근도 가능할 것 같아요. 랭체인으로 기본적인 프로토타입을 해보고 정말 내가 이제 프로덕션 레벨의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좀 다른 식의 프레임워크나 다른 식의 구성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하이퍼클로버 X를 어찌됐든 좀 써야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랭체인 하이퍼클로버 X 통합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만 쓰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 코드가 좀 익숙할 텐데 랭체인에서 이제 간단하게 채팅을 실행하는 서비스인데 여기 하이퍼클로버 X로 모델을 대체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챗 오픈 AI 모델로 바꾸게 되면 이 코드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랭체인을 하이퍼클로버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그 프레임워크와 LLM 선정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 데브옵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데브옵스는 LLM 서비스를 만드는 거 외적으로도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구성인데요. 그래서 뭐 CI/CD나 이런 구성들에 대한 데서는 대부분 이해하실 것 같고,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LLM과 관련된 개발 환경도 데브옵스 쪽에 같이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주피터 노트북이랑 VS 코드를 이 데브옵스 안에서 같이 공유를 해서 그래서 개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LLM 성능을 테스트하는 분들이 함께 쓸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프레임워크나 API나 SDK 같은 것들 라이브러리들이 변경됐을 때 한 번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RAG인데요. RAG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어차피 파운데이션 모델이 그 공부한 학습한 내용 외에는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LLM에 전달할 거냐에서 현실적인 지금 RAG가 가장 최적의 방안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RAG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로 조금 테스트를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 이후 장표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RAG가 기본적으로 동작되는 게 여러 가지 큰 데이터, 문서 형태의 데이터를 작은 청크로 나눠서 그것들을 인베딩 벡터화하고 그다음에 벡터 DB에 저장한 다음에 그것들을 불러오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게 청크 사이즈랑 인베딩 모델에 따라서 성능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인베딩 모델에 따라서 청크 사이즈를 다 바꿔보시고 어떤 문서에 최적화가 되는지를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LLM 서비스 전반에 대한 성능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청크에 대한 시퀀스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사람도 글의 맥락을 뒤죽박죽 하게 되면 잘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정보의 그 문맥이 변경되지 않게 순서를 유지할 수 있게 시퀀스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온전한 문맥을 다 전달해야 LLM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청크를 시멘틱 서치를 통해서 청크를 받은 게 한 2개나 3개라면 거기에 충분한 위아래 데이터들을 더 가져와서 이것들을 LLM에 던지는 그런 전략을 좀 사용해 봤더니 이 부분이 조금 더 효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RAG 관련돼서는 청크 사이즈든 청크의 시퀀스 관리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문맥을 전달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튜닝들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음은 테이블 타입의 형식인데요. 너무 지엽적인 얘기들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부딪혔던 일들이라서 좀 설명을 드리면 상세하게 대부분 문서들이 테이블 기반으로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조금 그 테이블 자체를 그대로 텍스트로 바꾸게 되면 이 필드 정보들이 거의 사라지고 그냥 텍스트가 쭉 다음 라인으로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RAG에 집어넣고 LLM을 태워봐도 정확한 답들이 못 얻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용했던 전략은 일단 필드 정보를 다 주자. 그래가지고 위에 헤더 정보를 다 하나씩 다 설정하고 거기에 값들을 주는 형태의 플레인 텍스트를 구성하는 전략도 시도해봤고요. 그다음에 제이슨 타입으로 이걸 변경하는 것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테이블 정보를 구조화된 형태로 바꾸시는 게 RAG와 LLM 적용하는데 좀 더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테이블 자체를 보통 판다스로 바꾼 다음에 그걸 다시 텍스트로 변경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머지드 셀일 때는 이게 이제 값이 없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 결축치를 어떻게 값을 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아예 없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맨 위에 있는 값과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는 값과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을 주시는 정도만 해도 생각보다 많이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RAG 구성 관련된 저희가 좀 적용해 본 것 중에 하나는 RAG로 구성하는 데이터들이 하나의 컬렉션에 계속 들어가게 되면 이제 검색할 때 좀 불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메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별도로 메타 정보를 줘서 거기에 데이터들을 구분하는 형태로 해서 파티션별로 RAG를 구성하는 방법을 좀 적용해 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원본 파일명, 원본 데이터를 조회해야 되는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크가 속해 있던 원본 파일의 정보를 RAG에 같이 구성하는 전략도 좀 수립해 봤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정보의 원본이 어디야라고 했을 때 그 파일을 바로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권한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부서들이 모든 데이터를 다 공유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데이터를 RAG로 구성할 때 권한에 대한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RAG를 구성하시면 여러 가지로 서비스를 하시는데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구축과 관련된 내용인데 특히 어플리케이션 구축 중에 그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플로우 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통 그 챗 서비스가 그냥 LLM에 질문을 던지고 받는 구조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RAG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주는 구조인데 이것만 갖고도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회의실 같은 게 지금 있는 건지 아니면 내 그 휴가 날짜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은 RAG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API를 반드시 연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플로우를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이래야지 서비스들이 좀 더 유연해지고요. 그리고 그 챗 히스토리라는 부분도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 내역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간단한 그 플로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도메인 검색을 통해서 어떤 RAG나 API인지를 검색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플로우로 가는 그런 구조를 가져갔습니다. 참고로 랭체인은 에이전트와 툴이라는 모델로 LLM이 이걸 API를 태워야 될지 뭐 RAG를 태워야 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게 토큰 비용을 계속 발생하는 이슈가 있다고 보여져서 차라리 이거를 시메틱 서치로 바꾸자라고 해서 RAG나 API들에 대해서 상세한 디스크립션을 별도로 작성하고 그걸 벡터에 인베딩을 해서 거기서 검색하는 모델로 좀 전략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토큰 비용이 안 드는 좀 유리한 면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플로우들이 만약에 복잡하게 된다면 차라리 별도의 SLLM 같은 자체 LLM을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운영 및 개선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데브옵스적인 부분과 운영 부분이 있겠지만 LLM 관련돼서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LLM 전체 플로우에 대한 상세 관리입니다. 그래서 랭체인이나 이런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면 그 여러 가지 플로우들이 이렇게 내부에 감춰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 상세한 내용들을 관리하는 체계를 가져가시는 게 훨씬 나중에 디버깅하거나 품질을 올리시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많이들 적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LLM 서비스가 오픈한 다음에 사용자의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계속 축적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모범 답안을 만드신 다음에 모델을 개선하는 파인 튜닝을 적용하시던 RAG를 적용하시던 이런 식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부딪힌 그런 그 과정들과 어떤 예시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AI 매니지드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디딤 AMP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AI MCP로서 여러 가지 오퍼링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LLM 기반의 뭐 비즈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구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LLM 관련된 프롬프트 최적화 등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딤 AMP 플랫폼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단에 보시면 데이터를 처리하신 데이터 옵스 매니지먼트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LLM을 구성하기 위한 LLM 옵스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데브옵스를 위한 데브옵스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상위단의 전반적인 플로우를 관리하는 그 LLM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가 있고 그 상위단으로는 저희가 기본적인 챗봇 서비스라든지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좌우로는 고객의 시스템과 연동하는 API 연결부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LLM을 사용할 수 있는 LLM 연결부가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MSA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쿠버네티스 상에 되게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피터 노트북이나 VS 코드 같은 개발 환경도 같이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픈 텔레메트리와 여러 가지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세한 구조인데요. 서비스 영역에 보시면 그 서비스 전반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하위에는 모니터링과 관련된 블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일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는 직관적인 UI를 기반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이걸 기반으로 아이레이지를 등록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문서도 등록이 가능하고 굉장히 대량의 배치 작업도 가능할 수 있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관련된 내용인데요.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별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화면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어진 각 서비스들의 호출하는 내용들에 대한 그 시각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LM 서비스 관련돼서는 그 전체적인 플로우를 관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외적인 여러 가지 그 벡터DB라든지 API 게이트웨이라든지 LLM API 관련된 내용들도 수집하는 내용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실제 그 사내에 적용한 모델인데요. 저희 회사가 MSP여서 되게 많은 다양한 클라우드 시스템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축적돼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관련된 기본적인 시스템 관련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이 축적돼 있어서 그것들을 아레이지로 구성한 다음에 운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래서 챗봇 형태로 그것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준 거고 오른쪽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웍스라고 하는 사내 메신저에 LLM 서비스를 연동해서 간단하게 회사의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어떤 그 리소스를 예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할 수 있게 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LLM 도입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며 기업의 AI 전환을 위한 긴 여정이다라고 좀 정리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의 AI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심지어 데이터 구축부터 심지어 어떤 회사는 데이터 문서를 LLM에 잘 전달할 수 있게 양식을 바꿔서 리포트 양식도 바꿨다는 얘기를 어디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AI와 이제 소통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딤365는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엔 MSP 중심의 회사였는데 AI 빅데이터 역량까지 갖춘 회사여서 만약에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시던 AI 전환을 하신다면 저희 회사가 좋은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